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에 장을 보러 온 주부 이희수입니다. 부담스럽기는 하죠. 교육비가 학교에서보다는 학원을 더 의지하고 학교에 가갖고는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학원으로 전적으로 많이 미루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안 다니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전면적으로 다 금지를 한다면 학원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뭐 과외나 교습소는 1대1 학습은 10을 봤을 때 7대 3 정도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교육이 편중되는 부분을 규제를 하신다면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은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공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인드로 전환을 해주셔야 학원에 집중하지 않고 아이 하나하나의 그 수준별로든 분과를 나눠서 공부를 하든 그 아이들을 함께 숨쉬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분위기조차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조금 더 전환이 되시면 서로가 더 학생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요, 신촌에 장을 벌어 나오신 이희수 씨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교사들이 공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꾸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교육법 금지, 사교육을 금지하는 거. 이게 정말 되면 정말 이른바 대박일 텐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앞서 제가 의견을 들어보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데 다음에 좀 더 정밀하게 인터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에서는요. 민주당의 장외투쟁 옳은 결정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9992님은요. 예스 옳습니다. 잘못된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결론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소통도 잘 안 되잖아요. 강력하게 투쟁해서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9630님은요. 반대합니다. 노. 원내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장외투쟁이 이해가 갑니다만요. 민주당은 합법적으로 제1야당인데 원내에서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주된 의원들이 예전부터 투쟁의식이 투철한 분들이 많아서 아직도 장외투쟁을 벌이시는 것 같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신지요?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름이죠. 예스인데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 선물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3라운드에서 정말 빙상을 녹일 만한 뜨거운 열기의 현장으로 잠시 뒤에 가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정면 인터뷰는요. 네, 잠시 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라고 하는데 김연아 선수의 경기와 관련해서 국제빙상경기연맹 공인심판이신 이지희 심판 모시고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 소치 올림픽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내줄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네, 어제 감격적인 금메달 소식을 전해온 소치 동계올림픽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최영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러시아 소치입니다. 네, 이게 역전이란 이런 것이다. 뭐 각본 없는 드라마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쇼트트랙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치는 어제까지 사흘 연속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마치 한국팀의 금메달 갈증을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3000m 개주팀이 밴쿠버 올림픽 노 골드의 한을 풀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심석희, 박성희, 김아랑, 조혜리 선수가 나섰는데요. 중국과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하는 진땀나는 경기였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중국 선수를 따돌려 극적인 역전성을 거둔 한 판이었습니다. 모두 27바퀴를 도는 레이스에서 경험 많은 박성희가 1번 주자로 나섰습니다. 심석희, 김아랑, 조혜리 순으로 레이스를 이어가는데요. 한국은 초반 선두를 지켰으나 16바퀴를 남겨두고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한때 3위로 밀리기도 했으나 심석희가 최종 주자로 나서 마지막 바퀴를 남겨두고 대역전성을 거뒀습니다. 중국은 2위로 골인했으나 진로방해 판정을 받고 실기업 처리됐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이상하의 금빛 질주 이후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19일 현재 금메달 2, 은메달 1, 동메달 1개로 일본을 한 계단 밀어내고 종합전적 15위에 올라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특히 21일 쇼트트랙 여자 1000m 경기를 앞두고 있어 대회 2관왕이 유력시됩니다. 네, 심석희 선수가 이 역전의 그 스퍼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 감격한 것지 많지 않습니까? 심석희 선수의 그렇습니다. 이 역전 스퍼트는 어떤 데서 온다고 보세요? 심석희 선수는 단거리보다 원래 장거리 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키에 지구력이 좋아 막판 질주가 돋보이는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시상식에서 보니까요. 선수 4명이 아니라 5명이 이렇게 올라서는데 다른 네, 팀 그렇습니다. 선수는 4명이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개주는 5명이 엔트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렇군요. 네. 화교 출신 공상경 선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예. 엔트리 5명이라서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리허설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몇 시간 후면 김연아가 실전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하루만큼은 전 세계에서 김연아가 가장 관심을 끄는 뉴스메이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IOC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제는 김연아 시간이다라는 기사를 올려놓았습니다. 26년 만에 올림픽 여자 피겨 스케이팅 2연패에 도전하는 김연아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24분에 쇼트 프로그램에 나섭니다. 2분 50초 동안 점프 3번, 스핀 3번, 스텝 1번 등 총 7개의 동작으로 구성된 쇼트 프로그램 배경음악은 뮤지컬 삽입곡 어립강대를 보내주어입니다. 김연아는 오늘 오전 8시에 쇼트 프로그램 때 입을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리허설에 나섰습니다. 올리버 그린색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특히 트리플 러치, 트리플 토르프 연결 점프 등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연아의 훈련 장면은 물론이고 휴식 시간에 물을 마시는 장면까지 카메라 세례가 터질 만큼 모든 매체의 관심이 김연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김연아의 경기를 직접 관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정도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세계의 많은 미디어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뭐 움츠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김연아 선수의 장기는 표현력, 예술력, 기술력 등등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무기는 멘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아의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이 금메달을 충분히 가져오리라 기대합니다. 네. 내일은 소치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김연아의 피겨는 21일에도 이어집니다. 올림픽 챔피언을 결정짓는 싱글 프리 프로그램인데요. 대박은 아디오스 노니노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탱고 거장 아스티노 피아졸라가 1959년에 작곡한 작품인데요. 열정적인 가운데 애잔함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력 소모가 많은 곡입니다. 김연아는 검정색과 보라색이 조합된 드레스를 입고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봅슬레이 여자 2인승의 김선옥, 김미화 선수도 출전합니다. 키 프리스타일 하프파이버의 박희진 선수도 예선전에 나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치 현장 한국 선수들의 선전 잘 취재해 주시고요. 좋은 소식을 최영철 기자가 또 전해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치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한국일보의 최영철 기자 만나봤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유보현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에서 외곽 쪽으로 이동하는 길, 통일로가 외곽 방면으로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 도심 쪽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홍은 사거리까지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종로는 종로 1가에서 종강역 구간, 종로 5가에서 신설동역 구간 통과하기 어렵고요. 반대쪽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까지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경국로가 성균관대 사거리에서 회화동 교차로, 이어서 동서문로 성신여대 입구까지는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도봉로가 미아역에서 수유역까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대로가 남대령역에서 또 동작대로 이어서 경문고등학교까지는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남부순환로가 사당역에서 봉천역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국회대로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목동 축구장 입구까지 시속 10km대로 지나고 있고요. 경인로가 서울교 남단에서 영등포역, 신도림역에서 오류나들목까지 막힙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정말 잠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피겨 대표 선수, 아니 세계 피겨 여왕이라고 불리죠. 김연아 선수가 내일 새벽, 한국 시간은 내일 새벽이라고 하는데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시간 전에는 드레스 리허설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영상 속에 김연아 선수는 실수 없이 완벽한 점프를 소화했고요. 금빛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한 마리의 나비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이지희 국제빙상경기연맹 공인심판 나오셨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심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드레스 리허설 영상 공개된 이야기 간단히 설명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맞습니까? 네. 그 대회 전에 공식 연습이 있어서 네. 특히 이제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그 공식 연습 시간에는 선수들이 그날 입을 의상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프로그램을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의상을 입고 조금 뭐가 좀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좀 그럴 때는 수정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상을 입고 나와서 한번 합니다. 그 공개 연습하는 모습이 중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모습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세요? 아, 이 준비 상태를 딱 보면 한 100점 만점 보면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충분히 모든 컨디션이나 그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연습 때도 실전과 마찬가지로 소화해내고 있기 때문에 100점 줄 수 있습니다. 100점. 그 연습 오늘 공개된 연습 그대로만 하면은 뭐 2연패는 문제 없다. 네, 저는 연습대로만 대회하면 충분히 2연패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습대로 오늘 공개된 연습 자체로 보면 우리가 좀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 아침이 아니네요. 네, 오늘 저녁에 식사 일찍 하시고 잠깐 좀 주무셨다가 경기를 보시면은 새벽 2시 정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실전에서 이 연습 자체는 문제 없었는데 소치의 빙질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빙질이 영향을 좀 많이 주나 보죠? 네, 그렇죠. 대회하는 그 경기장마다 그 ISU에서 원하는 그 빙질이나 온도나 이게 정해져 있지만 그 때마다 조금씩 거기서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틀린데 이번에 소치의 빙질은 좀 별로라고 저도 그쪽에 가 있는 관계자한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연아 선수는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 연습 시간에 그 충분히 그 어떻게 해야지 본인의 점프나 스핀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익혀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빙질 상태가 좋지
않아도 설치가 좋지 않아도 김연아 선수 정도의 수준이면은 거기에 적응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 네네. 네. 뭐 흔히들 뭐 명필가가 이제 붓갈이냐 그런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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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연습할 때 주변에 다른 선수들도 같이 연습을 했어요. 네. 좀 신경이 쓰이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같이 연습하면요. 네, 사실 같은 연습 시간에 하게 되면 본인이 하지만 또 상대 경쟁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하는 연습 상황도 옆 눈치를 보면서 보게 되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옆으로 눈을 네. 조금씩 보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가 혹시라도 실수할 수도 있겠는데 다행히도 우리 김연아 선수는 완벽한 이런 연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히려 이렇게 우리 이 심판님께서 보실 때 이른바 뭐 신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뭐 피겨의 코마네치다로 불리는 리프니츠카야인가요? 네. 이런 선수들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리프니츠카야는 지금 주니어에서 시니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참 16살의 어린 선수인데 그 나이에 비해서 지금 유로피안 선수권 대회 작년에 나가서 바로 올 시즌에 나가서 챔피언이 되고 또 올림픽에서 지금 팀 이벤트라는 곳에서도 또 1등을 하고 그런 여유를 보여주면서 실수율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대단한 선수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의 또 장점이라고 보면은 몸의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 유연성을 이용한 동작들이나 스핀에서의 그런 동작들을 집어넣어서 점수를 지금 많이 올리려고 그런 전략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짠 것 같습니다. 점프하는 것을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걸 보니까 김연아 선수에 비해서는 아주 턱없이 낮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선수가 첫 번째 요소가 김연아 선수와 같은 연속 점프,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라는 3회전 연속 점프를 하는데요. 지금 대회 때마다 이 선수도 실수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같은 그런 퀄리티, 질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그런 스피드를 이용한 높이, 점프의 높이와 비거리를 또 점프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지거든요. 네. 이런 굉장히 파워풀한 점프에 비하면 네. 이 선수는 스피드는 뭐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스피드는 있지만 들어갈 때 테이크오프 하는 네. 도약하는 그때 엣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점프마다. 근데 이 러츠의 엣지가 조금 이게 왔다 갔다 원래 이제 아웃사이드 엣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이제 플랫으로 가거나 약간 인사이드 될 때도 있고 해서 엣지 사인이 붙기도 하고요. 이 점프가 회전력은 굉장히 이게 빨라서 회전은 잘 되지만 이 높이가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점프가 올라가면서 바로 회전해서 떨어져서 회전은 다 돼서 떨어지지만 김연아 선수만큼의 그런 점프의 높이와 비거리를 가진 그런 완벽한 점프는 아니라고 보고 또 첫 번째 점프와 두 번째 점프에 이어지는 관계가 그렇게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고 몸이 약간 이렇게 한번 흔들리는 그런 조금 기술적인 것으로 볼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회전이 다 되다 보니까 심판들에게 가산점은 받고 있습니다. 심판들 말씀해 주시니까 가산점 그런 거 심판들이 좀 이렇게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홈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요. 그게 좀 걱정돼요, 사실요. 러시아에서 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다행이네요. 심판으로 제가 네. 이제 밴쿠버 올림픽 때도 네. 김연아 선수를 네. 심판을 받고 네. 국제대회를 많이 나가고 있지만 네. 항상 저희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심판의 의무이기 때문에 심판 미팅을 할 때 이제 그래요. 관중의 그런 응원이나 뭐 이런 거에는 전혀 개의치 말고 네. 그 선수가 한 요소마다의 가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심판이 구성이 9명은 이 나라가 다 틀린 나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꼭 지금 다 러시아 편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하겠죠? 네네네. 이전 보도를 보니까 심판 구성 가운데 일본인 심판이 3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구성이 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일본 지금 언론들이 무슨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그 말씀은 일본 심판이
이 피겨스케이팅 지금 올림픽에는 여자 싱글, 남자 싱글, 페어 스케이팅, 아이스 댄싱 이랬을 때 3명의 심판이 들어갔다는 그런 거지 얘기인가요? 한 패널에 3명의 심판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9명의 심판이 구성됐을 때 이게 다 네. 다른 나라 심판들로 구성됩니다. 네. 일본 언론은 이제 또 아사다 마오 선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도쿄에 있는 그 특파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지금 아사다 마오 선수 이야기로 텔레비전이 네. 전부 도배돼 있다고 하는데 아사다 마오 선수는 이번에 이 러시아의 리프니치카야 선수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김연아 선수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아사다 마오 선수도 그 스케이팅 스킬은 굉장히 좋고요. 또 그 참 이렇게 가볍게 스케이팅을 이렇게 끌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가벼운 음악 같은 걸 또 잘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우선 아사다 마오 선수 하면 가장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트리플 악셀 3회전 반 그 회전하는 점프를 현재 여자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하고 네. 있는 선수죠. 네. 그렇지만 그 선수는 그 점프의 그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연아가 하고 있는 트리플 러츠 그게 5개 트리플 점프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아서 점수가 꽤 높거든요. 6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트리플 악셀은 3회전 반이고 이 트리플 러츠보다 거의 2점이 점수가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사다 마오는 김연아 선수를 이기려면 승부수로 항상 트리플 악셀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네. 자기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실수율이 조금 많아서 네. 그걸 실수했을 때는 오히려 감점이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이 거꾸로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죠. 네, 대박을 터뜨려서 승리를 하겠다고 해도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뭐라고 할까요? 앞서 이제 심판 그런 거 크게 걱정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럼 어떤 것이 변수가 될까요? 결국 자기와의 승부의 싸움인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쇼트 프로그램은 특히 점프 3가지, 스핀 3가지, 스텝 1가지 이렇게 요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를 실수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해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메달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네. 하지 않습니까? 프리스케이팅을 하고 나서 합산을 합산하죠. 한 점수로. 네. 그러면 두 가지 비중을 놓고 볼 때 보면은 둘 다 중요하겠지만 네.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가 어느 쪽에 좀 더 그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더 강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점수로 보면 지금 프리스케이팅이 그 요소가 이렇게 12가지 요소가 들어가고 점수가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배점이 높게 되니까 김연아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우승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지 시간은 오늘, 우리 시간은 내일 새벽 2시 정도 열리는 쇼트 프로그램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배점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프리가 더 신경이 더 많이 쓰는 대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지만 또 제 생각으로는 네, 쇼트 프로그램에서 지금 딱 정해진 이 요소들을 완벽하게 해내면 김연아 선수가 이 나머지 선수들과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실수만 안 하고 완벽하게 한다면 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점수 차를 많이 두어놔야지 프리스케이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본인이 즐기는 스케이팅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요, 김연아 선수, 지금 듣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큼은 주의를 해라! 라고 아주 당부에 아주 딱 한마디를 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본인의 스케이팅을 알고 있거든요. 본인의 레벨은 다른 선수들과 다릅니다. 그걸 믿고 연습한 만큼만 하면은 충분히 우승할 것이니까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빙상경기연맹의 공인심판이신 이지 심판이었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네,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93님은요. 민주당의 장외투쟁 옳은 결정입니까?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요. 1094님은요. 예스, 장외투쟁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나가야죠. 라고 의견 주셨고요. 7269님은 노, 옳지 않아요. 1년 동안 밖에서 정치해온 민주당은 올해도 불합리한 투쟁적인 면모만 보일 것인지 묻고 싶네요. 바짝 정신 차려야죠. 신당도 출범하는 마당에 이렇게 땡땡땡 하고 의견 덧붙여 보내주셨습니다. 네,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4라운드에서는 서울대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 핫트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4라운드에서는요. 서울대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핫트인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형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경제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지난해에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는데 오늘 또 내놨다고요? 어떤 것입니까? 네, 이번에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영구히 폐지하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을 할 때 소형 평형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시도 조례의 근거 규정도 없애서 소형 평형 비율을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과밀 억제권 내에 재건축 조합원에게 적용했던 1가구 1주택 신규 분양 방침도 완화해서 원하면 주택 보유수만큼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민간 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고 사실상 폐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한 추가 대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현재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보험 가입을 하려면 소득과 결혼 여부 등 필요하지 않는 정보도 50여 개 이상 그 개인정보를 써내야 되는데요. 4월부터는 성명과 전화번호 등 필수적인 10개 안팎의 개인정보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가입 시에 주민등록 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정보 제공과 관련한 부분은 글자를 크게 확대하고 빨간색 등으로 표시해서 그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입 신청서에 동일안을 만들어서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 5월에 계획대로 저층부 이 건물을 개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롯데월드 타워 안전점검을 받는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이 저층부가 이렇게 개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우선은 서울시가 안전점검을
여러 차례 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롯데 측은 그 점검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개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 롯데그룹의 이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전문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책임감리단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맡아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중 안전점검을 맡을 주체를 선정하고 내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곽금주 교수의 하트인 뉴스. 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하트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 다뤄볼까 합니다. 성형의 심리학인데요. 최근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서 2달째 병상에 누워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10여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요즘에는 성형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뭐 보편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광고도 많고 또 뭐 지하철역, 버스, 심지어는 나이 드신 어른들께 환갑잔치 대신에 뭐 실버 성형을 선물한다 이런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 언론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성형 열풍이라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님께 한국 사람들 왜 그런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학 기간에 보면은 또 고등학생들 대학 입시를 막 끝낸 네. 학생들이 아주 성형외과를 많이 간다고 해요. 뭐 네.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또 이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성형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게 정말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성형외과를 많이 갈까요? 성형 열풍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우리가 지금 뭐 너무나 성형이 많은 그러한 그 대표적인 국가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CNN에서 한국인이 잘하는 거 10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 문자하든지 굉장히 이렇게 빨리 손놀림 하는 거 이것도 우리 한국인들의 잘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엄지족이라고 네, 그러고요. 네, 엄지족. 그리고 네. 또 골프. 같은 골프, 거, 여자 운동 골프, 같은 거. 네, 네. 세계를 휩쓸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요. 마지막이 성형 의술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 이제 네. 그런 의술이 발달돼서 한국인이 잘하는 거가 성형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 성형 관광도 오고 뭐 이러는 지금 네.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왜 이렇게 성형이 유행을 하는가 하는 건데요. 사람들의 심리가 일단은 외모가 좋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아주 유명한 실험이 6개월짜리 아이들, 네. 요즘 최근 연구는 2개월짜리 아기들에게도 네. 가능한데요. 네. 그 잘생긴 얼굴, 아닌 얼굴 이렇게 보여주면은요. 네. 네, 잘생긴 얼굴의 아이들이 더 쳐다봅니다. 아, 그래요? 네, 쳐다보는 그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 누가 네. 더 잘생겼냐, 예쁘냐고 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잘생긴 얼굴, 아닌 얼굴 이러한 사진들을 쭉 이제 하나씩 보여주면서 네. 이건 저희 실험실에서도 한번 해본 아, 건데요. 그래요? 네. 해서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뭔가 변별을 한다는 거죠. 그 아기들이요. 한 몇십 명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아기들이 보는 시간을 측정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잘생긴 그러한 거에 훨씬 더 많이 쳐다본다는 거고요. 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잘생긴 얼굴과 아닌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뇌를 촬영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닌 얼굴에 훨씬 더 뇌가 막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더 인지적으로 더 많이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보면서 피곤한 거죠. 네, 피곤한 그러니까. 거죠. 네. 혹시라도 자신이 뭔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더 많이 쳐다보게 되고 네. 더 힘들어하는 거, 더 뇌가 활성화되는 거 그러한 거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외모가 좋은 사람들을 더 좋게 생각하는 그 외모가 후광으로 작용하는 후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외모를 바꾸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스럽다는 거네, 그러니까요. 네,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이거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가 지금 지나치게 그렇게 만드는 거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우리나라 이 의료사 성형 외과가 생긴 것이 몇 년 전이라고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최근에 더 분명히 많아진 건 맞아요. 네. 의대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전에는 피부과라든지 피부 전공이라든지 네. 성형 전공은 인기가 없었던 학과래요.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전공으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과, 정형 외과라든지 내과라든지 네네. 이러한 수술을 하는 네. 그러한 그 과가 이제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학생들이 거기를 안 오는 거예요. 전부 피부과를 하거나 성형 쪽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아주 인기를 가지게 된 전공이 네. 되었는데요. 이거가 이제 왜 우리 사회에서 이제 특히 이런가 하는 네. 거가 너무나 지나친 우리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 만연해 있잖아요. 너무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에 젊음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외모를 바꾸고 싶어하고 동안을 만들고 싶어하고 네. 이러한 그 욕구들이 더 강한 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꽃미남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꽃중년, 네. 꽃할배 네. 이렇게 꽃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꽃이 되고 싶어서 그런가요? 네. 꽃이 되고 싶은가. 바로 이제 이런 성형을 부채질하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어요. 이 광고도 많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성형을 통해서 부작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이 그 광고라든지 주변에서 이렇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 때문 것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성형이 확 증가된 거가 사실은 지나친 경쟁 사회가 됐고요. 아, 경쟁?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으로 볼 수 있고요. 경쟁력으로. 네. 그 다음에 불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불안을 어떤 성형을 해서 어떤 사회적인 불안 요소 예를 들어서 취업이 잘 안 되고 있고 내가 뭔가 네. 내 대우를 못 받고 이런 네. 거 같은 거가 아마 외모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참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외모 때문에 취직하려면은 뭘 수술해야 네. 되고 뭐 수술을 해야 된다. 네.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된다 하는 가뜩이나 거죠.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학 가기 전에 네. 뭔가는 기본적으로 해야지 미팅도 할 수 있고 남학생들하고의 네. 그런 관계도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불안한 요소가 이러한 거를 부추긴 경우가 1920년대에 이제 경제가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요 성장했다 그랬는데 그게 거품 경제가 되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게 그렇군요. 됐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데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좀 더 가꿔야 되고 네. 좀 더 깨끗해야 되고 청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이 그 샤워 제품이라든지 예. 청결 관련된 그러한 제품이 미국에서 굉장히 확산이 됐죠. 그래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러한 샤워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향기 나는 거라든지 네. 냄새를 없애주는 예. 제품 이러한 것들이 아주 그 산업이 잘 된 것도 바로 그때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1920년대, 30년대 그때 대공황 일어나기 전부터. 네. 그렇게 해서 그건 무렵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러한 나의 어떠한 거를 바꿔야 되나 보다 생각해서 확산됐듯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성형을 하게 되면은 네. 뭔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용한 광고들이 지금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화 볼 때 보면은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광고를 before after 그래서 막 하게 되면은 그거 보고 있으면은 어머 정말 저렇게 될 것 같은 그렇죠. 네. 네네.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떠한 그 병원에서 만약 수술한다 그러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전이 더 낫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된 케이스만을 광고를 하게 되는데 예, 예.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고 나도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네. 많고요. 또 개개인적으로 볼 때 수술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네. 이전이 더 나아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돌리기 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아마 10사람이 중에서 그거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저 이전이 훨씬 더 예쁘다 하더라도 이전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과연 몇 명일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뭐 이전 뭐 가라앉으면 괜찮을 거야. 붓기 빠지면 괜찮을 거야. 네. 좀 있으면 이러한 식으로 위안을 하는데 본인으로서는 네. 이거가 잘 됐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또 사람들이 이걸 다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됐다고 믿고 싶은 심리도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남들 다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거 다 잘하셨어요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위로의 그렇죠. 말을 하지만 실제는 네. 안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꽤 거죠. 있죠. 네. 사고도 있고 네. 참 성형 광고 이게 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뭐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네, 이 광고는 규제하는 거가 필요해요. 과대 광고. 네, 과대 광고요. 왜냐하면 광고 때문에 네. 사실은 쉽게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네. 따져보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예. 그 광고처럼 나도 저렇게 됐나 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하기가 네. 쉽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광고를 규제하는 건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 8월에 예. 이러한 그 광고를 심의를 과대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심의하는 그러한 법이 개정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신문, 전기 간행물들, 네. 현수막, 벽보, 뭐 전단 이러한 예. 것들을 교통수단에도요. 네. 이거를 부착할 때 이거를 심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받아서 붙인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과대한 거, 그러니까 심의니까 아주 과대한 광고 아닌 거는 괜찮다 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빠진 거가 교통수단의 내부, 네. 그러니까 지하철 내부는 네. 빠져 있고요. 그다음 지하철 내부에 보면 많이 붙어 있어요.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홈페이지 같은 데도 예. 네, 과한 광고 그 심의하는 거가 빠져 있고요. 의료기관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포털 사이트 누르다 보면은 반드시 네네, 떠요. 그거는 뭐 이제 전혀 이제 규제를 안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영화. 네. 영화관일 때 광고 꼭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는 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네. 좀 과대한 광고도 거기에 실릴 수가 있는 거죠. 성형을 부채질하는 광고는 또 굉장히 잘 만들어요. 네, 그렇죠. 뭐라고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굉장히 잘 만들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고 규제를 엄격히 한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군요. 네. 네. 이 프랑스도 갑자기 성형 수술 받는 여성들이 증가하게 됐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예. 2011년도 한국에서 약 65만 명이 성형 수술을 받았대요. 65만 명이요? 네. 근데 이 프랑스는 우리보다 인구가 약 500만이 적다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성형 수술을 그 기간 동안 받은 사람이 35만 명이에요. 우리가 두 배 이상, 그렇죠. 2배 정도네요. 65만 명이고 35만 명이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가 엄청 많이 받는 그러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막 이렇게 성형이 증가됐고 이러다 보니까 성형 수술을 권장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같은 데가 얼마나 이 법 금지가 별로 없는 그러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도 한번 좀 유심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심의를 비켜가기 위한 감성 광고도 많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감성 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적인 그러한 거를 하지 않고요. 이를테면 딸아 이제 시집 갈 수 있을 거야. 또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이러한 이제 광고를 내세우면서 감성에 호소하는 그러한 광고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광고 같은 경우가 공감을 유발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이렇게 성형 수술만 하면 시집도 갈 수 있구나. 라는 어떠한 얄팍한 기대감을 부추길 수도 있고요. 마치 결혼의 문제가 성형 또 외모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러한 광고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마치 외모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역으로 다른 것들을 알려주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그러한 그 인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광고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이게 중장년층 앞서 이제 꽃 할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중장년층의 성형들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네. 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 지상주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젊음 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떠한 편견 또 편가르기 이러한 것들이 연령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들 어떤 식당 같은 데도 나이 든 세대들은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물이 나빠진다고. 그러한 이제 차별을 받는 그래서 세대 연령의 차별도 우리 사회에서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중장년층도 외모를 바꾸고자 하는 또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 젊음에 대한 그러한 기대 또 회고 이러한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이 젊어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잘생겼다는 것보다 젊어 보인다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장년기층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성형을 이렇게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을 성형하면 안 될까요? 네. 마음을요. 네. 그게 필요하겠죠. 마음을 좀 더 젊고 건강하게 가지는 거가 정말 진정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한마디 더 이 성형에 대해서 이것만큼 조금 더 명심해라 라는 것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네. 그 성형 그러니까 135개 국가를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네. 이 남녀의 이 양성 평등이 잘 되고 있고 또 굉장히 발전된 그러한 그 국가일수록 남자들이 S라인 여자를 찾는 거가 아니고 그래요? 네, 지적이고 능력 있는 여자를 더 찾는데요. 네, 그리고 경제력 있고 이러한 여자를 더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가 훨씬 더 발전돼 있더라 하면서 유럽 같은데 스칸디나비아라든지 이런 나라의 남자들은 외모를 그렇게 찾지 않는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그러한 사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인 사회로 가자는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순간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였습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6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에서는요. 민주당의 장애투쟁 옳은 결정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예스 오 노의 비율을 자체적으로 집계한 결과 3대7로 옳지 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1925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의 김동철, 장미진, 작가 최지연, 강희은, 진행해줘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